안녕하세요. 본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풀어드리는 유튜브 뒷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와 이야기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맨날 본방송에서는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뚝 끊겨요. 그죠. 본방이 이거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한테는 이 시간이 좀 더 편안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좀 물어볼 수 있는 대답해드릴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 오늘 질문한 내용이 아까 그 세슈 물어 관련해서는 이제 본방송에서 조금 풀어드렸어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혼선을 부추기는 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거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루는 관련 부처 따로따로 하지 말고 좀 더 이게 통합해서 약간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그 각자가 이제 맡은 분야에서 약간씩 답변을 좀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제가 근데 이거 좀 시작하기 전에 네네. 그 우리 유튜브 독자들을 위해서 제가 좀 자랑을 좀 하자면 네, 하세요. 이 스터디를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개인적으로 네. 제가 여기 이 보이십니까 이거 파일? 후쿠시마. 제가 이게 쌍팔년도 좀 감성으로 했는데 제가 파일을 만들었어요. 파일을. 여기 보시면 이게 매일 우리 방류한 주에 살면 좀 더 자세히 보여주세요. 그런가요? 네, 이 카메라예요. 보십시오. 여기. 네, 카메라 보십시오. 이게 매주 나오는 그 자료예요. 네. 그 자료에다가 제가 또 분석 자료 쓰고 막 분석하고 이게 약간 여기 비기가 좀 담겨 있는데 비기가 담겨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파일 안 만듭니다, 진짜. 과거 이 파일을 만들었던 조국 사태 때. 조국 사태 네, 때. 조국 사태 때. 그때 유일하게 만들었어요. 도저히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후쿠시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자료를 좀 백업 자료를 이 자료를 보면서 매일매일 이제 기사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교수님들에게 이제 들었던 말들 좀 쌓아야 될 것 이런 것들도 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을 하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 전문가들이 저한테 전공이 뭐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정치 외교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정치 외교. 근데 예를 들면 또 한 번씩 요새는 좀 친해졌어요. 네. 친해져 매일 보니까. 네, 제가 들어가서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국조실 분들도 오늘은 좀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너무 좀 세게 한 거 아니냐. 오늘 세게 했어요. 네, 제가 이제 그걸 오늘 말씀드릴게요. 근데 본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세슈 무럭은 사실 제가 느끼기엔 조금 약했거든요. 왜냐하면 그쵸?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말에서 오는 어떤 혼란상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 같은 거였어서 그쵸? 요거 말고 두 네.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그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그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요 부분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그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식이 이건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은 네.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해양 방류를 택했느냐를 그쵸. 오늘 다시 물어보신 거예요. 네, 근데 그 질문은 제가 한 게 아니고 그저께 어떤 모 매체에서 이제 와가지고 아니 고체화 시켜서 지층주입하거나 지하매설에 이런 방식이 있는데 왜 굳이 해양 방류를 고집하느냐. 이게 이제 돈이 덜 든다. 그렇죠. 해양 방류는 이제 알다시피 330억 그리고 지하매설 이런 거는 2조 3천억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액수가 차이 많이 나니까 결국은 일본이 돈 아끼는데 왜 한국이 들러리를 서느냐. 네네. 이게 메인이에요. 이 질문을 하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신문 일면에 몇 개가 깔렸어요. 그러니까 박구현 차장이 오늘 국무일 차장이 발언을 시작하면서 이 발언을 이제 변명으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였죠?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린다. 국조실 따로 자료를 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는 물어봐서 대답한 거다. 우리가 물어봐서 대답한 거지. 나는 우리 정부가 해안 방류를 지지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물어본 거는 이 해안 방류를 선택하기까지는 일단 요걸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앵커님도 이제 자료를 갖고 계실 거예요. 오염수 처리 방식이 2018년에 한번 크게 토론이 됐어요. IAEA에서. 그리고 지금 이거는 지금 선택한 거는 그 당시에 국제기구에서 쭉 합의해서 온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 스킴은 맞는데 이 5가지가 뭐냐면 이게 이제 영어로 돼 있습니다. 영어로 이 IAEA 홈페이지 가면 원래 원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층주입 그라운드 인젝션 이게 4조 우리 돈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거. 그리고
solidification for underground barrier 이 무덤에 판다 이 소리잖아요. 지하에 묻어버리는 거. 지하 네, 매설. 이게 2조 3천억입니다. 2조 3천억. 얘네가 추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전기분해 수소 방출이라고 있어요. 물을 전기분해해서. discharge as hydrogen. 네, 수소로 해서 discharge 이게 버린다. 얼마예요? 이게 1조 원. 그리고 수증기 방출. 이것도 discharge as steam. 스팀으로 버린다. 이게 3,300억입니다. 대기 중에 방출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이 controlled discharge into the sea. 예, 요게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해양 방출. 이게 330억이거든요. 훨씬 제일 싼 방식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었더니 정부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이야기해 준 것뿐이지 우리가 그렇죠. 이거를 지지하는 식으로 보도하시면 안 된다라고 오늘 억울함을 표출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뭘 질문하신 거예요? 제가 질문한 거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그러면 해안 방류를 선택하기까지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국무조정실 여기서 알려준 거예요. 일본 경산성 산하의 우리나라 이제 경제부 같은 건데 자문기구 알프스 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 소위원회에서 2016년 11월부터 5가지 처리 방안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고 2020년 그로부터 이제 한 4년 후죠. 2월에 권고안을 일본 정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알프스 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이걸 권고안을 제출해요. 그 권고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해양 방출과 대기 방출 현실적으로 이 두 개밖에 안 된다. 해양 방출과 대기 방출. 네. 대기 방출이라고 하면은 수증기 방출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수증기 방출. 3,300억 원짜리랑 그렇죠. 330억 원짜리 해양 그렇죠. 방출 두 개만 현실적이다. 근데 여기에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이 권고안에는 기술적, 시간적 한계 등을 고려해서 기술적, 시간적 한계를 고려합니다. 두 개를 고려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술적인 한계가 있고 어떤 시간적인 한계가 있냐. 우리가 이거를 어림잡아 이런 게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권고안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자료의 1페이지에 보시면 되는데요. 네.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 알프스 소위원회에서 5가지 처리 방식, 예를 들면 뭐 지하 매설, 지층 주의, 수소 방출 등등 있잖아요. 이걸 이제 권고안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해양 방출과 증기 방류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수렴됐다 이 내용을 알겠는데 이 권고안에는 이 일본 이제 경산도 산하 자문기구의 권고안이에요. 이 권고안에는 기술적, 시간적 한계 등을 고려해서 이제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로 두 개로 이제 좁혔어요 방법을. 근데 기술적인 한계는 무엇이고 시간적인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짤막하게나마 혹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기술적으로 이게 타당하냐 그러면 저는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죄송한데 이게 맥락 한번 짚고 가야 돼서 저는 여기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여기 권고안을 일본 정부에 제출했거든요. 권고안에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산하기관 경산도 산하기관이 권고안을 일본 정부에 제출하면서 기술적 한계는 블라블라입니다. 시간적 한계는 뭐뭐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권고안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권고안을 당연히 못 봤죠.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혹시 권고안을 보셨으면 그게 뭐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고 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 관계자분들은 보셨다면 해양 방류와 그 대기 방류 중에 어떤 것이 시간적으로 뭐 금액적으로 어떤 한계들이 있는지를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뭡니까?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정확히 물은 거는 시간적, 기술적 한계를 때문에 이 수렴이 해양과 대기 방류로 수렴됐다는 거예요. 5가지 중에. 그러니까 3가지가 지금 소거되지 않았어요. 지층 주입, 지하 매설, 그렇죠. 수소 방출. 네.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는 어떤 건 뭐가 문제였고 어떤 건 시간적으로 뭐가 문제였는지 이거를 얘기를 해달라 이거예요. 네, 그랬더니 답변이 이제 여기 기술검토위원장이 결국은 이거는 원안위원장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기술검토위원장이 이제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걸 짧게 얘기하면 아까 인서트에서 나왔지만 그 다른 방식 같은 경우 뭐 지층 주입이나 뭐 지하 매설 이런 건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해본 가보지 적이 않은 없다. 길이다. 네,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위험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일본이 이제 한 30년 동안 저 후쿠시마 1원전, 2원전 이제 3원전까지 터졌는데 지금
그 원전을 결국 일원전이 메인이거든요. 거기를 폐로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오염수가 나오니까 네. 그럼 그 작업을 위해서는 이 기간을 30년 정도로 잡았고 지금 오염수도 30년 정도 방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금 해안 방류를 하면 지금 한 135만 톤을 엠빵 해가지고 네네네. 뿌리면 금방 되는데 이 뭐 지층 주입이니 지하 매설이 하면 또 얼마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예, 100년, 200년, 300년 걸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빨리 해소할 수 없기 그렇죠. 때문이다. 예, 그렇죠. 그 설명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이거를 좀 야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30년, 300년? 그 일본 사정입니다, 사실은.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뭐 저보고 야박하다 하면 제가 할 말 없는데 아니 멜트다운 그거 처음에 되고 나서 제가 말했지만 지진은 맞을 수 있다니까요. 쓰나미 갖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거 노심 손상이라고 거짓말 친 사람은 일본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불러일으킨 자기 위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위험 감수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아니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는데 안 도와줬다고 뭐라 할 건 아니잖아요. 예, 저도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말해서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먼저 책임을 지고 다른 나라에 도와달라. 이게 순서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서서 해안 방류가 안전합니다. 이런 애티튜드를 보이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대목이 됩니다. 지금. 일본이 가장 가성비 좋고 효율성 좋은 방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쵸. 왜 우리 정부는 딴지를 안 거나. 그쵸. 네. 근데 딴지를 안 건 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질문 드리자면 2018년, 19년, 21년에 이거 최종적으로 해양 방류하겠다 결정했잖아요. 그때의 정부는 문재인 정부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 정부에서 뭐 하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여기서 책임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유튜브 하면서 여러 소리를 들었거든요. 댓글에 보니까 뭐 민주당에서 돈 받았냐 뭐 난리가 났는데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양비론적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취재를 하다 보면 문재인 정부도 지금 와서는 이게 해양군이 뭐 문제가 됐다 뭐 더 좋은 수단이 있지 않냐 하지만 아니 뭐 시위하고 하는 건 다 좋아요. 좋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느냐? 이게 그렇게 진짜 문제가 됐다면 전 정부에서 이 지하 매설과 해안 방류의 차이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걸 홍보를 했어야 되고.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알리고 그렇죠. 우리 정부는 여러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할 네. 것입니다라고 계속 했어야 되는데 무언가 좀 액션이 부족하지 그렇죠. 않았나. 지금 와서 그 문재인 정부는 뭐 세 가지 단서 조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본과 협의니 뭐니 그런 거는 말 그대로 단서 조항이에요. 메인 조항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홍보를 했는데 실패했든 아니면 홍보를 하지 않았든 간에 그거는 전 정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anyway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방류가 되기 전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지금 잘잘못을 가릴 게 아니라 과거에 네가 어쨌니 내가 어쨌니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 지금이라도 아직 시간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가장 베스트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게 과연 무엇이겠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보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 건강권이 달렸기 때문에. 단지 그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 이 논쟁에 있어서 정부가 브리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니 당연히 반정부나 뭐 정부 쪽에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양쪽에 책임이 있는데 브리핑을 매일 정부가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각을 세우게 보는 거지 문재인 정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지금 책임 있게 풀어나가야 될 힘이 정부에 있으니까 정부에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 영상 때 달린 댓글 중에 네. 오늘 질문이랑 좀 이어지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안전하다면 일본 내에서 농업 용수든 공업 용수든 일부를 사용을 하고 일부만 방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이 한 번 더 나아간 거는 그냥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걸로 다 사용하세요. 뭐 마실물로 쓰세요. 일본 내에서 이런 게 아니라 일부는 소화하고라는 데서 이 오염수의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그냥 농업 용수로만 매일 써도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예요, 사실. 그래서 정말 안전하다면 일부 그렇게 일본 내에서 소화하고 남는 것만 바다로 버려라. 그러면은 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왜 안 하냐고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질문을 하시거나 답을 얻으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이고 혹시 댓글분이 시간이 되시면 여기 초대를 한번 하시죠. 네, 저도 이제 열린 방송 보시면 네. 오늘 들어와 계신지 안 들어와 네. 계신지 모르겠으나 네. 매주 다음 화요일 주에 매주 화요일. 목동 저희 서로인가요? 목동 서로 오늘 여기로 오시라고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됩니다. 오십시오. 네, 제가 시청자와 함께하는 일일 질문 제가 해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시원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답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게 이제 저도 그런 댓글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전문 용어인데 이게 알라라 원칙이라고 있어요. 알라라? 알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발음이 좀 안 돼. achievable. 네, 오늘 그러니까 영어 많이 나오네요. 그죠. IAEA는 영어입니다. 국제 공통어. 트리티드. 네. 그래서 이게 알라라라고 이제 축약해서 쓰는데 as low as. 그러니까 가장 낮게 reasonable. 네가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접근법이거든요. 합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최소화 원칙. 그러니까 방사능은 최대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우리가 방사능 처리 방법이 있는데 앵커님하고 저랑 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도 처리할 수 있고 저렇게도 처리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 회사에 담아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멀리하고 피폭량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원칙. 이게 알라라 원칙인데 네. 이게 국제 방사선 방어위원회 ICRP라고 하거든요. 네네. 여기서 1977년에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럼 전 세계가 이 원칙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트리티드 워터라고 하더라도 그걸 음용한다든지 그렇죠. 농업 용수로 쓴다든지 하는 네. 것은 사실 좀 네. 안 맞는 얘기다. 무리수죠. 하나의 무리수다. 쇼고. 그러니까 이거를 안전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죠. 나는 뭐 8차선 도로에서도 우리나라는 안전해. 야, 너 눈 감고 걸어봐. 말이 됩니까 그게?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치안이 좋다 해도 뭐 그렇죠. 유럽 애들이 와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뭐 우리 벨기에 이런 데는 예를 들면 유럽에서 밤에 다니지를 못해.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너도 여기 5만 원짜리 한 100장씩 쥐고 한번 다녀봐라 밤에 12시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치안이 안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최소한의 원칙. 여러분 이해하셨죠? 왜 농업 용수로 써봐라. 공업 용수로 왜 못 쓰냐? 일본 자국 내에서 음용수로 해결해. 이 말은 좀 안 맞다. 그렇죠. 국제적인 원칙상. 원칙상 네. 안 맞고 이것을 가급적 사람들에게서 멀리 as low as로 처리를 네. 해야 되는데 네. 그것에 관해서 우리는 지금 논의를 하는 한 단계 논의를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고요.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IAEA의 그 사무총장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 말았잖아요. 여기서 여야가 아픈 부분 질문하는 것도 좋지만요. 국민이 궁금해하는 걸 질문하는 기자가 되어주세요라고 하면서 IAEA가 뭐 하는 데죠? 그리고 IAEA는 원전 마피아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 많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 있는 질문. 그분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피아 오세요. 이런 거 뭐 파이어 시원하네요 단어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이거를 꼭 뭐 토건 마피아, 뭐 원전 마피아 이렇게 이제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낙인 찍히잖아요. 네네. 아니, 모든 조직은 마피아적 성격이 있어요. 자기 조직의 이익을 이제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IAEA 조직에 그런 생리가 있다. 이 정도로 알면 되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걸 알고 움직이느냐 모르고 움직이냐 저는 이 차이라고 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제가 이 말을 왜 하고 싶냐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IAEA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과학은 그러니까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IAEA 기준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과학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살충제 DDT 같은 거 있죠. 네. 1950년대는 몸에 발랐어요. 몸에 바르고 막 썼어요. 그렇게. 그때 과학자들은 아무도 그 워닝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1972년에 미 환경청에서 유해 물질로 바로 선정이 돼요. 이게 환경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불임, 난임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굉장한 오만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학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안전해 보이는 것도 시간이 흘렀을 때는 나중에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So what? 과학은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보수적인.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 특히나 방사능 이런 영역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의 영역이나 마찬가지로 사실 신만이 아는 거예요. 인간이 뭘 압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 진인사 대천명.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안방류가 지금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아까 뭐 답변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해안방류나 지하 매설 있죠. 일본이 땅에 파묻어 놓고 반감기 끝낸 다음에 이제 지금 30년 세슘까지 30년이거든요. 그러면 12년 버텼으니까 18년 남았어요. 반감기 이후에 방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네. 오로지 일본의 돈 때문에 달려 있다. 예. 거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어. 왜 사람들이 왜 굳이 베스트인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앵커님이 집에 갈 때 택시 타면 제일 빠르잖아요. 근데 왜 굳이 지하철을 타고 갈까? 부장이 빨리 가라고 택시비를 줬어. 근데 왜 굳이? 왜? 그 택시비 세이브해서 나중에 용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따지고 보면 뭐 이런 비유죠. 어제 저를 좀 사찰하셨나요? 아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음. 예, 이 합리적인 의문이고 그래서 저는 IAEA가 주장하는 해안 방류 이런 것도 주장을 할 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과학 만능주의로 가는 거는 굉장히 오만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과연 그 어떻게 보면 인류사 앞에서 우리 인류가 후세대가 살아가야 될 지구 앞에서 과연 과학이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있는가? 이거를 여야를 떠나서 어떤 외교전을 떠나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의 어떤 과학적 입증, 과학적 근거, 정보에 근거한 브리핑 이 부분만 강조되는 게 왜 위험한지 이 네.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IAEA가 아까 말한 대로 베스트를 그러니까 진인사 대표님이 베스트를 만약에 선택했다면 권유했다면 제가 이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원전 이게 오염수가 괜찮다는 학자들조차도 제가 취재를 해보면 교수님 그럼 베스트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할 때 이 기자님 그 오염수는 괜찮아요. 과학적으로 희석되면 아무렇지 않아. 그 완전 괴담 선동이야. 하는데 교수님 근데 그러면 이 5가지 중에 베스트는 뭡니까? 그러면 그거는 지하매설이지. 제가 취재하면 제일 비싼 거. 네, 제가 취재하면 족족 답이 이렇게 나와요. 지하매설 2조 3천억 원짜리 제일 네. 지층 주인 말고 그 네, 위에. 지하매설인데 돈 때문에 일본이 지금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다.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 돈도 사람들이 330억 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보니까 국가는 이미지란 게 있거든요. 만약에 지하매설 하잖아요. 18년간 방사능을 갖고 살아야 돼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올림픽을 개최하고 그 나라에서 어떻게 월드컵을 개최합니까? 아직도 땅에 있는 땅 밑에 그렇죠. 있는데 바다에 방류해서 떠나보는 그렇죠. 것과는 다르다. 방류한 순간에 전 지구가 엠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위험을 그러면 분산시키는 겁니다. 단순히 지하매설에 당장 2조 3천억이 드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사실 나간다고 일본 입장에서 이건 겉으로 생각할 2조지만 수밖에 2천조 저는 이경이 될 수 있다고도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오늘 얘기는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도 네. 뜨거웠습니다. 오늘 뭐 할 말이 한 10% 했는데 제가 7회까지 한다 했으니까 네. 앞으로 한 4회 남았네요. 보따리가 계속 잘 열리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그 제작진이 이정주 헌정 영상 좀 제작했다며 잠깐 보고 오시죠. 감사합니다. 예별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는 드렸습니다. 이 주요 항목하고 진행 상황은 지난 5월 현장 점검 과정에서 TBS 이정주 기자입니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여성조합에서 백수영 기자입니다. 바쁘세요. 죄송합니다. 1분만요. 거의 시간이 끝났는데. 모든 걸 다 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작진이 열심히 만들긴 했는데 시청자분들이 이정주 기자를 되게 많이 궁금해하셔가지고 네. 한번 만들어봤어요. 저런 식으로 매일매일 지금 현장에서 질문을 하고 있고요. 네,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희 국장님과 사장님께 꼭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런 극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저 보시면 알겠지만 질문하다 보면 또 사이 나빠지거든요. 근데 또 마지막에 웃으면서 마무리하잖아요. 찾아가서 비타민 하나씩 드리면서 수하고 계신다. 내가 정부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네네. 내일도 질문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게 소통을 해야 정부도 믿음이 가지 않냐? 아니 오늘 사실 이정주 기자가 답변한 내용들은 정부에 대한 오해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잘못된 오해 그리고 뭔가 좀 낮은 수위의 어떤 그 뭉게뭉게한 어떤 질문의 그 순위를 약간 좀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찬히 한번 다시 되돌아보셔도 좋겠고요. 오늘 방송은 뒷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화요일에 그러다가 또 인기가 많아져서 뭐 조회수가 한 10만 나오면 또 목요일 금요일쯤에 한번 찾아올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렇죠. 구독 꼭 부탁드리고. 네, 좋아요. 후원금은 저희 CBS로. 아니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